근데 이건 좀 신기한 게 다른 출력은 아예 고려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Q1뿐만 아니고 이렇게 3개 출력이 나오는데 강아지 사진일 때는 Q1만 조진다는 거예요. 강아지 사진을 넣었을 때는 그냥 Q1을 1에 가깝게 만드는 것만 해주면 되고 다른 애들은 그냥 안중에도 없어요. 로스에 아예 포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될까? 그게 신기한 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 바로 다중분류입니다. 이중분류랑 똑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입력을 3x 100x 100인 그런 사진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사진은 강아지 사진 또는 고양이 사진, 소 사진만 넣을 거예요. 3개 분류를 하는 거죠. 이진분류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지 않습니까? 3x 100x 100인 사진이 들어가서 한 개 노드로 출력 내보내가지고 시그모이드 통과시키는 그랬던 것처럼 다중분류 할 때도 3x 100x 100짜리 집어넣어서 바로 출력층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3x 100x 100입니다. RGB 그리고 여기 100 여기 10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출력층으로 연결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3개 분류잖아요. 3개 노드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좀 직관적인데 강아지 노드, 고양이 노드, 소 노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 확률, 고양이의 확률, 소의 확률 이렇게 3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진 분류 때는 강아지가 아니면 고양이거든요. 이진 분류니까 동전 뒤집듯이. 그래서 확률값이 하나만 있으면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3개의 확률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노드를 출력으로 바로 연결하는 그러한 인공신경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히든 레이어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간단한 예시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fully connected입니다. fully connected 다 연결되어 있고 얘가 강아지의 확률을 출력하게끔, 얘가 고양이의 확률을 출력하게끔, 얘는 소의 확률을 출력하게끔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때는 웨이트랑 바이어스 개수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찬가지 3만 개네요. 3만 개. 여기는 3개네요. 그러면 3만 곱하기 3 9만 개의 웨이트가 있는 거예요. 싹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fully connected 싹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만 곱하기 3 9만 개의 웨이트가 있고 바이어스는 몇 개입니까? 지금 신경이 몇 개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신경 하나, 신경 둘, 신경 3개입니다. 신경 3개에 대해서 민감도를 조절하는 거니까 바이어스는 3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9만 3개의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 녀석들을 다 알아내고 싶으니까 로스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이 그라디언트는 길이가 몇이 됩니까? 자연스럽게 9만 3바이 1이 되는 거예요. 9만 3바이 1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실제로 이렇게 깁니다. 긴 녀석 만들어가지고 마이너스 알파 곱해가지고 조금씩 반대방향으로 업데이트하는 그 행위 그라디언트 디센트 똑같이 적용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를 첫 번째 웨이트로 미분, 두 번째 웨이트로 미분 쭉 해가지고 9만 3까지 가주는 거죠. 9만 1이 아니고 9만 3입니다. 웨이트 9만 개, 바이어스는 3개요. 자, 그래서 뭐 K번째 웨이트, 9만 3개의 웨이트랑 바이어스 이렇게 있을 때 그때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미분 값이죠. 미분 값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알파 곱해가지고 빼가지고 그 다음으로 진행한다. K 플러스 1번째의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알아낸다. 이걸 여러 번 하는 게 바로 그라디언트 디센트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로스를 잘 정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진분류 때랑 똑같이 로스를 잘 정의하면은 그러면 이 수식에 의해서 그냥 웨이트랑 바이어스는 정해지기 마련이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각 노드가 각 동물을 담당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각 노드가 각 동물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출력의 의미는 뭘로 컨트롤합니까? 로스로 컨트롤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답은 100011001이거든요. 이렇게 정답을 마련해 놓으면 각 노드가 각 동물을 자연스럽게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 인공신경망은 뭐다? 함수라고 했어요. 이 함수에다가 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요 레이블이 나와야 돼. 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요 레이블이 나와야 돼. 이 출력이 있을 텐데 이 출력이 y1과 가까워져야 돼. y2랑 가까워져야 돼. 라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이 신경망의 출력 y1 햇이 y1과 가까워져야 돼. 두 번째 데이터 x2에 대해서 이 인공신경망의 출력 y2 햇이 y2랑 가까워져야 돼.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야, x1에 대해서 y1 나와야 돼. 야, x2에 대해서 y2 나와야 돼. 그렇게 수만 개의 데이터를 때려 넣는다라는 게 바로 딥러닝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AI가 이 F를 잘 학습하게 되고 그랬을 때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절한 출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인공신경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다중분류에서는 이 레이블이 어떻게 된다? 지금 3개의 값이에요. 출력이 3개의 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레이블도 3개의 값이어야겠죠. 강아지 사진에 대해서는 레이블이 1, 0,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아지 사진을 넣었어요. 그랬을 때 출력이 1, 0,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사진을 넣어서 1, 0,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로스 값은 작아지게끔 그렇게 로스를 설계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양이 사진은 어떤가요?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0, 1, 0에 가까운 것이 나오면 나올수록 0에 가깝게, 로스가 0에 가깝게끔 하는 그러한 함수를 로스 함수로 정의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소 001이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을 잘 약속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이 노드의 출력은 강아지일 확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로스가 커지니까. 얘가 강아지일 확률을 담당하지 않으면 로스가 커져버려요. 강아지 사진을 넣었는데 0, 0.5, 0.5가 나왔어요. 그러면 최악인 거예요. 강아지 사진 나왔을 때는 1, 0,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레이블을 그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이 첫 번째 노드의 출력은 강아지일 확률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스로 모든 걸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1, 0, 0의 값에 가까울수록 로스가 작아지게끔 그런 로스 함수를 만들어주면 얘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로스가 커져버리니까 최대한 1에 가깝게 100에 가깝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 이 첫 번째 노드가 강아지일 확률을 담당하게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드는 강아지일 확률, 두 번째 노드는 고양이일 확률을 출력하게 되고, 세 번째 노드는 소일 확률을 출력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걸 위한 로스가 크로스 엔트로피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자 100, 010, 001 말씀드렸는데요, 이 녀석은 사실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머신의 출력으로도 확률 분포 값이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강아지 확률, 고양이 확률, 소 확률, 이렇게 3개의 값으로 확률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확률 분포 값이요. 그러려면 소프트맥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함수로 소프트맥스라는 녀석을 새롭게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액티베이션 그러면은 여기 동그라미에다가 표현을 했었어요. 뭐 시그모이드가 됐던 유니스텝이 됐던, 그죠? 근데 소프트맥스는 여기 출력 3개의 값을 다 이용해서 버무려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요. 네모 상자로 이 3개의 값을 다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의 값이 L1, L2, L3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리니어 액티베이션으로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이 상자를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출력을 각각 Q1, Q2, Q3라고 할게요. Q1, Q2, Q3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분모는 다 똑같아요. 각각의 익스포넨셜을 취해가지고 다 더한다. 그게 분모입니다. 공통이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분자는요, 이렇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익스포넨셜, 그게 분자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겁니다. 요게 소프트맥스 출력이에요. 이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면 확률 분포가 튀어나옵니다. 왜냐? 확률 분포라 하면 뭐예요? 첫째, 합이 1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둘째, 양수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확률 분포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합이 1입니까? 어때요? 분모가 공통이니까 통분할 필요가 없네. 더하면 1입니다. 양수입니까? 각각이 전부 다? 그쵸? 이것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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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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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양수니까 이 둘을 다 만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1보다 작은 양수다 이럴 필요도 없는 게, 어차피 셋 다 양수고 합이 1이려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이 1이고 양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을 다 만족하는 어떤 함수가 소프트맥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프트맥스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합이 1이고 양수로 만드는 게 이것뿐이냐, 이 세상에 유일한 함수냐, 저런 식으로 출력하면 맨 왼쪽 거 L1, L2, L3분의 Li 이렇게 출력을 해준다면, 그럼 일단 쟤는 양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녀석은 뭐 금방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절대값 취해서 이렇게 취해주면은 쟤는 합이 1이고 전부 다 양수 만족하거든요. 쟤네들 쓰면 어떨까요? 문제가 있어요. 자, 절대값을 쓰니까 자 보십시오. L1, L2, L3가 만약에 L1 1, L2 1, L3 1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값은 3분의 1로 나옵니다. 그거는 소프트맥스를 할 때도 그렇고, 요 녀석 요런 식으로 해도 똑같이 3분의 1이 나와요. 뭐 몰라, 얘는 뭐 형맥스라고 해. 형맥스. 그래서 얘를 왜 쓰면 안 되는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3분의 3이 나오는데, 이때는 어떨까요? 1 마일 이렇게 L1, L2, L3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형맥스는 똑같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옵니다. 다른 값이 들어왔는데 똑같은 게 튀어나가요. 근데 소프트맥스는 이게 양수, 음수에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얘가 가장 크게 나와요. 이 둘은 작게 나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L1, L2, L3 축으로 봤을 때 데칼코마니 마냥 계속 반복이 이뤄져요. 그러니까 양수, 음수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말하자면 이 부역을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L1, L2, L3 값이 요 앞쪽에 찍힌 값을 가지고 이 형맥스를 통과를 해본다면은 데카코마니 마냥 여기 뒤쪽에 찍혀있는 그 L1, L2, L3 값을 이용해도 똑같은 값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뭐 1, 4분면 요 영역만의 값이 사용되고 나머지의 값은 다 반복이 돼버리니까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하여튼 여기 3차원으로 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 앞쪽 부분의 값만 유효해진다 라는 거죠. 8분의 1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의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말을 해본다면. 또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 각각의 시그모이드를 쓰면 어떨까요? 각각의 시그모이드. 그러면은 일단 뭐 합이 1이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거를 차치하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냥 가장 큰 값이 나온 노드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사용해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만, 다종분류랑 어울리진 않는 게, 다종분류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딱 정해줘야 돼요. 이 사진이 뭔데 강아지 사진이냐 고양이 사진이냐 소 사진이냐 셋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됩니다. 근데 시그모드를 쓰면 뭐 우연히 뭐 0.5, 0.5, 0.5 이렇게 세 개의 값으로 나온다면 그러면은 뭐 하나의 분류로 분류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 녀석이 쓰이는 때가 있어요. 바로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이 녀석을 사용합니다.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이 뭐냐?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좋은 예시가 있네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스팸이냐 아니냐,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뭐냐, 강아지냐 고양이냐 딱 이렇게 정해주는 거.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사진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진에는 고양이도 있고 새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만약에 이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학습된 AI한테 보여주면은 어쩔 수 없이 단 하나로 분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양이, 새가 높은 확률로 뜨겠지만 그 둘 중에 하나로 그냥 결정을 해서 이 사진은 뭐 고양이 사진이다, 이 사진은 새 사진이다 이렇게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푸는 거예요.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은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튼 저런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커지면 뭐 하나가 다른 하나가 작아진다던가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각각의 노드에다가 그냥 시그모드를 달아서 출력을 얻고 그거 가지고 저렇게 멀티 레이블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스 함수를 정의할 때 MLE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베르노이로 생각했어요. 레이블이 베르노이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라이클리드를 구하자. 요거였는데 사정분류에서는 레이블의 분포가 멀티노이 분포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전개를 하면은 그게 크로스 엔트로피로 나와요. 멀티노이 분포는 베르노이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카테고리컬 분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김새는 저렇게 되는데 뭐 오히려 간단해요. 전개를 해보면 그러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때를 상기해 보면은 뭐 동전이었어요. 동전. 그래서 0 또는 1 이렇게 있어서 이게 y인 거죠. 여기에 대한 게 q, 여기에 대한 게 1-q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를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y가 1일 때는 q가 나오고요. y가 0일 때는 1-q가 나오죠. 이 수식에 대입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이걸 확장하는 거예요. 축이 3개인 거예요. y1, y2, y3. 그래서 1, 0, 0의 어떤 확률 값이 q1이고 0, 1, 0에 찍힌 확률 값이 q2고 0, 0, 1에 찍힌 값이 q3인 거예요. 근데 1, 0, 0에 찍힌 값, 함수값을 얘기를 하려면 4D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우리 눈에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크기로 나타내겠습니다. 100의 확률 Q1, 010의 확률 Q2, 001의 확률 Q3 이런 식으로요. 그러고 나서 식으로 보는 게 더 간단해요. 여기는 Q1, Y1, Q2의 Y2, Q3, Y3. 그러면 100 대입하면은 Q1이 나오고요. 010 대입하면 Q2가 나오고요. 001을 대입하면 Q3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얘도 Y는 1 대입하면 Q, Y는 0 대입하면 1-Q가 나왔듯이 여기서는 그게 3개일 뿐이다. 100을 대입하면 Q1, 010을 대입하면 Q2, 001을 대입하면 Q3가 나온다 라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이게 2개고 Y2가 1-Y1, Q2가 1-Q1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랑 똑같아져요.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2개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런 사실도 알 수가 있고 아무튼 요게 멀티노이 분포의 식입니다. 근데 여기 속에는 웨이트가 들어가 있죠. 이 Q1, Q2, Q3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는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다 묻어나 있고요. 따라서 얘는 분포식은 분포식인데 웨이트가 주어진 상태에서 구한 분포식이다. 그리고 그것을 웨이트에 대한 함수로 이 분포식을 바라보면 그게 뭐다? 그게 라이클리후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이미 라이클리후드이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했었잖아요. NLL을 만들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전개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이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란 정체가 뭐냐? 정보이론 쪽 강의 올려놨었죠. 딥러닝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 했어요. 그 강의에서 말씀드리길. 항상 엔트로피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Y에 대한 엔트로피 수식을 또 세워보면은 저 Q 자리에 Y를 넣어주면 됩니다. 요게 엔트로피. 그래서 엔트로피보다 항상 그래서 엔트로피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요. 원한 인코딩인 걸 좀 고려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Y1, Y2, Y3는 항상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요. 1, 0, 0일 때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수식이 간단해져요. 보기가 편합니다. 1, 0, 0 대입해보세요. 여기 1이죠. 그러면 얘는 그냥 0이 돼버립니다. 로그 1, 로그 1은 0이니까. 여기다가도 한번 대입해볼게요. 1, 0, 0.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로그 Q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으로 다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걸 전개하기 전에 어떤 사실을 또 알 수 있냐면 크로스 엔트로피를 열심히 줄여요. 그러면은 이 엔트로피랑 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줄여도. 왜?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를 아무리 줄여도 얘보다는 크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Q 자리에 Y를 집어넣는 게 엔트로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열심히 줄이다 보면은 이 Q가 Y랑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질 때니까. 그래서 우리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지고 로스를 만든다 라는 거죠. 얘를 줄이면 줄일수록 Q가 Y에 가까워지니까. Q가 바로 인공신경망의 출력이잖아요. 인공신경망의 출력이 레이블이랑 가깝게 만드는 것, 그게 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열심히 줄일수록 인공신경망의 출력이 레이블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을 로스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100 뭐 이렇게 대입해보면 좀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럼 얘를 열심히 줄여서 0과 가깝게 만들라, 이게 되는 거고. 간단히 마이너스 로그 Q1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로그 뒤집어진 거니까 그림이 나오고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Q 값은.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는 Q1을 열심히 1에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때는 100일 때 전개한 거죠. 그럼 010일 때는 어떨까요? 마이너스 로그 Q2예요. 그때는 Q2를 열심히 1에 가깝게 만들 거예요. 소사진일 때는 Q3를 1에 가깝게 만들 거예요. 다시 정리. 강아지 사진을 넣었을 때는 Q1을 열심히 1에 가깝게 만든다. 고양이 사진일 때는 Q2를 1에 가깝게 만든다. 소사진일 때는 Q3를 열심히 1에 가깝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신기한 게 다른 출력은 아예 고려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Q1뿐만 아니고 이렇게 3개의 출력이 나오는데 강아지 사진일 때는 Q1만 조진다는 거예요. 강아지 사진을 넣었을 때는 그냥 Q1을 1에 가깝게 만드는 것만 해주면 되고 다른 애들은 그냥 안중에도 없어요. 로스에 아예 포함도 안 되는 겁니다. 고양이 사진에 대해서는 Q2만 열심히 1로 만들고 다른 출력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로스 수식을 보면요. 그래도 될까? 그게 신기한 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인 겁니다. 강아지 사진일 때는 첫 번째 노드만 고려해서 그 녀석만 1로 만들면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은 건데 그래도 되는 이유는 소프트맥스를 썼기 때문이에요. 소프트맥스는 어떻습니까? 합이 무조건 1이에요. 그러면 한 놈만 패요. 한 놈만 1로 열심히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그냥 죽는 거예요. 한 놈만 1로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강아지 사질 때는 첫 번째 노드만 열심히 1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거에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줄어든다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이 크로스 엔트로피 있잖아요. 이 녀석은 데이터 한 개에 대해서 수식을 전개한 거니까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여러 데이터에 대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로스예요. 사전 분류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때는 어땠어요? 그냥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데이터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 여기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데이터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 그 녀석이 바로 로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뭐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뭔가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ML이니 뭐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X가 들어가면 그 출력이 Y랑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녀석을 사용한 거다. 근데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녀석은 분포의 차이를 나타내는 녀석이에요, 그냥.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출력으로 나온 분포인 Q1, Q2, Q3가 레이블인 Y1, Y2, Y3라는 분포랑 비슷하게끔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를 삼으면 로스를 열심히 줄이니까 분포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 거고 그러면은 Q와 Y는 비슷해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 방식대로 도로 이중 분류로 돌아가도 똑같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만약에 이진 분류로 돌아가서 두 개의 값이 출력이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얘를 Q1이라고 해요. 어차피 합이 1이니까 여기는 1-Q1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Y1승 여기다가 Y2승 해주면 되는데 Y2 역시 1-Y1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얻은 크로스 엔트로피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될 거고 이제 NLL을 구하는 거죠. NLL을 구해보면 이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수식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데이터에 대해서 더해. 그래서 이거에 이진 분류 때 배웠던 그 수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뭐 그것도 생각해볼 수 있고요. 자, 이러한 행위를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부르고요. 소프트맥스 리그레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한 로짓들을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구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 분류 때도 어땠어요? 시그모이드를 쪼개 생각했어요. 리니어 액티베이션 통과한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머신은 로짓을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고 다중 분류도 마찬가지. 인공신경망의 범위를 여기까지로 생각해라. 이게 F다. 그래갖고 얘의 출력은 L이다. 로짓이 출력 나간 거고 이 뒷부분은 뭐 하는 거다? 이 뒷부분은 그냥 로스를 구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소프트맥스를 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런 거는 그냥 로스를 만드는 행위로 치부를 해버리자라는 겁니다. 인공신경망은 뭘 했다? 로짓을 만들었다. 이렇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파이토치에서 nn.cross 엔트로피 로스에 어떻게 돼 있어요? 얘를 보면은 여기 안에 소프트맥스가 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그냥 요 놈인데 여기 안에 이거를 구하는 소프트맥스 함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현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말은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하는 함수는 아닌 거죠. 소프트맥스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파이토치를 할 때 이 nn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죠. 모델에 소프트맥스를 포함시키지 말아라. 왜냐면 이 관점인 거예요. 이 관점으로 파이토치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nn 크로스 엔트로피를 만들 때 인공신경망의 범위는 L1, L2, L3 로직까지 만드는 게 이 인공신경망이 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로스를 만들 때에 이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 nn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여기에 소프트맥스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은 회귀 분류를 둘 다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거 할 때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출력은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야 되고 어떤 출력은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구현하는 게 더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로스 단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 크로스 엔트로피로 구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MSE를 할 거야. 이렇게 해주면은 알아서 맨 처음에 이 윗부분 출력은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하게 되니까 그런 이유에서 또 여기 안에다가 소프트맥스를 밀어 넣은 그런 식으로 구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더 합당할 것 같긴 해요. 구현의 이유에서. 왜냐면 nn.쪽 소프트맥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nn.쪽 소프트맥스 이렇게 하면 그 한 층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딱 적용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어떤 놈은 소프트맥스 적용하고 뭐 어떤 놈은 그냥 리그레션으로 해버리고 이렇게가 조금 뜯어야 됩니다. 이 코드를 뜯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불편하니까 그냥 로스 단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집어넣음으로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은 크로스 엔트로피로 구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 값은 뭐 MSE로 구할 거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면 좀 더 간편하죠. 그래서 모델을 만들 때에는 아무튼 소프트맥스를 모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NN 리니어로 끝이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중분류 문제 같은 거 예시로 푼 거를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NN 리니어로 그냥 끝이 나 있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지? 그런 의구심이 혼자 공부할 때는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안에 구현이 돼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왜 그렇게 구현했느냐까지도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맥스는 인공신경망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로스 값을 얻기 위해서 맨 마지막 줄 로스 값을 얻기 위해서 그냥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로직들을 확률들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그 확률을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 수식을 세운 것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자 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쭉 배운 거를 돌아보면 결국에는 이 네 가지 스텝 안에서 놀고 있어요. 입출력을 정의해주고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모델 만들고 그 다음에 로스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를 최적화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입출력 정의해줄 때는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어떤 출력이 나오고 싶은지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귀 문제인지 분류 문제인지 멀티 레이블 문제인지 어떤 문제를 풀 건지를 정해주시고 거기에 알맞은 데이터라 하면 입력과 출력 데이터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입력으로 들어가는 놈 그리고 출력으로 나와야 할 놈 바로 레이블이죠. 그놈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도학습일 때는요. 그 다음에 모델 만들어주고 근데 그 모델은 일단 우리는 MLP까지만 배웠어요. CNN, RNN은 뒷부분 내용이니까 AI 딥타입을 통해서 좀 배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스를 정의하는 거 그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문제에 맞게 알아서 정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자유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회귀면 MSE를 쓰시고 이진분류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다중분류면 크로스 엔트로피 이 정도 안에서 선택이 돼요. 그렇다 해서 이게 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요거 말고 다른 걸 쓴다 하더라도 딱히 어떤 성능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분류면 크로스 엔트로피 뭐 이렇게 회귀면 MS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셋 다 뭐다? 그냥 라이클리후드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것 뿐이다.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뿐이다. 라는 관점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결국에는 레이블의 분포를 무엇으로 가정할 것인가 라는 게 되는 거죠. 이 로스를 정의하는 것은 뭔가 뭐를 선택하는 거냐 봤을 때 사실은 레이블의 분포를 뭘로 가정할 건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웨이트 최적화하는 부분, SGD를 쓸지 아담을 쓸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스텝 네 가지가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싹 서머리를 해준 겁니다.